내 마음대로 정말 마음껏 되고 캐릭터가 막 무럭무럭 자라고 맞아요. 눈앞에 결과가 막 보입니다. 근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근데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금방 100점 맞습니까? 한다고 금방 뭐가 됩니까? 이게 사실은 삶의 아이들이 지루하고 모호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내 마음대로 막 껐다 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죽였다 살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리셋해버리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매력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던 아이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냐? 엄마가 굉장히 엄격해서 아이를 자꾸 못하는 것들이 많고 제한이 굉장히 많으셨던 그런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거의 방임을 좀 하셔야 돼요. 밖에 딱 나가봤더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세상으로 아이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이 이제 게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기 때부터 자기 조절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주도성을 부모님이 잘 보장해 주시는 그런 양육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그래도 그걸 좀 해주셨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기간을 몸살을 앓았지만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게 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그 네. 자율성이라는 게 너무 네네. 어려워요. 네, 어느 어렵죠. 정도가 방임인지, 네. 어느 정도가 지나친 규제인지 네네. 이 선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사실 어머님들 100%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을 꼭 하세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고요. 예. 만일에 이게 좀 헷갈리시면은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요. 남편은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남편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네. 두 분이 합의하실 건 엄마 아빠가 정한 거야 라고 하신다면 두 분이 좀 이 자율성에 대한 틀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애매한 걸 듭니다. 정해줘야겠군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가족 간의 교류가 좀 부족해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게임 중독에 좀 빠진다 하는데요. 이건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아이들이 대가족에 있는 아이들보다 1인 가족이나 아니면 핵가족에 있는 아이들이 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대가족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네트워크가 많은 거예요. 네. 이리저리 자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 안에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핵가족화되면서는 이런 교류의 양이들이 현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외로워지면 어디로 가냐면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거리, 이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게임은 굉장히 현란하고 재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현혹이 됐다가 근데 이게 금방 이게 관계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물질로 채워진 거기 때문에 또 허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남이 하지도 못한 안 하는 기괴한 게임으로 이제 뭐 빠져들게 네. 되고 이렇게 좀 되죠 아이들은.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야지 이것이 다른 물질로 채우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바쁜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어머님, 아버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춘기까지는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 뇌가 지금 막 성숙돼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성인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좀 방임하시거나 아예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아이를 좀 혼자 내버려 두시면 이게 브레이크가 아직은 아이들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막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육이라는 틀로 사춘기까지는 좀 든든하게 부모님들이 받쳐주시는 거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아까 이건 화면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해결할 통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금방 풀 수 있을 것처럼 그 오해가 되는 게임으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요. 동생이 하는 거 보고 우연히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동생은 중독에 안 빠졌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공교롭게 동생은 이제 제가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형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동생이 자리가 하려고 하면은 없었군요. 제가 네. 이제 화내고 막 내가 할 거야. 너 빨리 가. 이런 식으로 막 했었기 때문에. 권위 있는 형이었네요. 근데 독점을 했네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아이 사춘기면은 이제 뇌가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이렇게 게임에 중독이 돼 있으면 지능 발달이라든가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텔레비전하고 그 게임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텔레비전은 사실은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컴퓨터 게임은 쌍방향 겁니다. 더구나 피드백을 해줘요. 네. 예를 들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보상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상당히 큰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이제 12세하고 14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단 숙제를 하고 1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게 하고요. 그 다음 날은 그 컴퓨터 이제 게임이나 뭐 인터넷을 하게 했어요. 네. 그런 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텔레비전 볼 때보다는 컴퓨터를 할 때 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집중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고 또 단어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단어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이런 자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단어 기억력이 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단어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또 이 컴퓨터에 의한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수동 집중력입니다. 일종의 생각하고 자기가 사고하고 어떤 계획을 하는 집중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게임할 때 집중 잘한다고 집중력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적인 집중력입니다. 어떤 네.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중력인데 그것은 오히려 게임을 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창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정말 게임을 해서 아이가 단어 암기력도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진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 벌써 마음이 이제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차릴 때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저희가 옆에서 엄마 놀아줘 심심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얘 밥은 먹여야 되고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 거고 설거지 안 하면 이만큼 막 날파리 날아다니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제일 쉽게 주는 게 태블릿 PC예요. 잠깐이라도 갖고 놀아라. 근데 그게 잠깐 제가 허락한 그 시간 동안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계속 보고 있고 얘는 눈을 여기서 떼질 못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엄마가 밥 넣어주면 이런 식의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렵죠.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 관리가 좀 잘 안 될 때 대부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세요. 네. 그럼 아이들이 정말 지지근 듯이 조용해지거든요. 청하죠. 방에 절대 방해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 발등을 찍는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좀 되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부모는 나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물질로 보상이 안 되고 관계로만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자극적이지는 않으나 이때 이제 아이들한테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좀 더 찾게 되죠. 네. 그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근데 만일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엄격한 존재라고 하면 나한테 명령만 지시만 내리는 존재야.